그날의 시작.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오후, 나는 평생 사용해온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천근이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76의 나이에 이런 꼴로 자식 집 문을 두드려야 하다니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아들 가족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아들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정우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 아들에게는 부담이었나 봅니다. 말하기 힘든 진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정우야, 살던 집이 재개발로 밀려서 갈 데가 없어졌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내가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산소를 빼앗아간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정우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여러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람, 걱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담감까지. 뜻밖의 고백. 그런데 정우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늘 드리고 싶던 말씀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었나? 아니면 더 이상 나를 모실 수 없다는 말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진중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보였거든요. 숨겨온 비밀. 사실 나에게도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집이 철거되면서 받은 보상금 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혹시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상한 의심이 생겼거든요. 나이 들어가니 의심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자존심.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강한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노릇만 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정우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들 앞에서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도 허리가 휘어져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부족한 것 없이 자라기만을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갈 데가 없다고 말해야 하다니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무거운 침묵. 정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역시 부담스럽구나.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늙은 아버지까지 떠안아야 하니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정우도 이제 중년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며느리와 손자도 돌봐야 하는데 갑자기 노인 부양까지 해야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와 두려움.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외면하겠어? 하는 희망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정우가 나를 거절한다면 정말 갈 데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양로원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정우가 입을 열려고 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구나. 나는 정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민에 잠긴 듯한 눈빛,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듯한 표정.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집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하는 소리에 정우가 잠깐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지막 희망.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외면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를 거리로 내몰지는 않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자식들도 자기 앞일로 바쁘다고들 하니까요. 정우의 다음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안할 것인지. 운명의 갈림길. 아버지, 사실은 제가 늘 드리고 싶던 말씀이 있었어요. 정우의 이 한마디는 내가 애써 숨겨온 비밀을 흔들어 깨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정우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나의 숨겨진 보상금 이야기는 언제쯤 밝혀질까요? 집문 앞에 선 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강한 아버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의 변화.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숨긴 그 보상금 이야기도 털어놓아야 할 텐데 과연 정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올해 76, 이름은 태식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으며 살아왔지요. 전쟁의 상처, 가난한 시절, 그리고 이 나라가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굳은 살로 점철된 인생, 제 손바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막리를 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삽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생긴 굳은 살들. 이 굳은 살 하나하나가 바로 제 인생의 증명서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건설 현장 일. 처음엔 힘들어서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름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칼바람이 부는 추위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현장에 나가야 했어요. 아내와의 짧았던 행복. 25세 아내를 만났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참 착했어요. 저처럼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현장에서 다쳐서 들어와도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어요. 정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안고서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자고 아내와 다짐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정우가 10살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프다는 말 한 번 안 하던 아내가 말이에요. 혼자 남겨진 부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집안일은 누가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라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호 도시락을 싸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다음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 죽겠지만 정호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혼자 어떻게 키우나? 새 엄마를 찾아줘라.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정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위한 희생. 정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서도 사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저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정호가 걱정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튼튼하니까.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때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정호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한계.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목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어요. 파스 몇 장으로 버텨가며 일했습니다. 진통제도 먹어보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등록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의 무게. 정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컸어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호에게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하며 격려했어요. 그 대신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평일에는 건설 현장에서, 주말에는 청소나 경비 일도 했어요. 새벽 배송 일도 해보고 밤샘 경비도 서봤습니다. 정호의 성장. 다행히 정호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에도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정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숨겨진 외로움. 하지만 저에게도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정호를 키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 정호가 잠들고 나면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으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가장의 무게. 아버지라는 이름, 가장이라는 책임감. 그것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짓누르는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 그런 것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힘든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가족들이 의지하는데. 하면서 서로 강한 척 했거든요.
진짜 원했던 것.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어깨 아프지 않으세요? 아버지도 가끔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항상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기대는 법을 잊었던 남자. 돌이켜보니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에게 기댈 수 있었어요. 힘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그런 관계가 없어졌어요. 정호에게는 기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고 제가 보호해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하며. 마음속 깊은 갈망.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갈망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숨기고 살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호의 독립. 정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정호가 독립하고 나니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거든요. 물론 정호는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함께 지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노년의 시작. 60이 넘어가면서 제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장 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만큼 일할 수 없게 되니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힘든 현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나도 이제 늙었나? 나도 이제 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겨났어요. 마음속 깊은 결핍. 결국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사실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76이 된 저는 과연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구청 공문을 꺼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개발 지구 지정 및 이주 계획 안내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설마 우리 동네가?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씨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보니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달동네가 모두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고?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엄마와 신혼살림을 차렸던 곳이고 정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어요. 비록 낡고 작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마루에는 정우가 어릴 때 크레파스로 그린 낙서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아내가 아껴 쓰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제가 손수 심은 감나무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하지만 며칠 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말해준 금액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평생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이런 큰 돈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건물 보상금, 그리고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기쁨인지 당황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본 여유. 통장에 보상금이 입금되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평생 돈에 쪼들려 살았던 제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아픈 곳이 있으면 큰 병원에 가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정우에게 말해야 하나? 첫 번째 의심의 씨앗.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떨까? 혹시 갑자기 더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며 생활비며 모든 게 비싸다고 하니까 정우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텐데 혹시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이런 의심을 하는 걸까요? 외로움이 만든 불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정우는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명절 때면 찾아오는 괜찮은 아들인데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이 먼저 생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어리석은 계획.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의 진심을 확인해 보자. 내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도 날 받아줄지 시험해 보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상금은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넣어두고 평소보다 더 낡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정우 앞에서는 일부러 돈 없는 척, 힘든 척 했습니다. 연기하는 아버지. 며칠 동안 저는 제 자신도 우스운 연기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들만 골라 입고 밥도 라면으로 때우며 지냈어요. 정우가 전화하면 일부러 힘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먹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사실은 통장에 큰 돈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거짓말의 무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정우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정우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받아줄지. 이주 준비의 연기. 구청에서는 이주 일정을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일부러 미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 곳을 찾아야 해서. 사실은 언제든지 괜찮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집 주변 이웃들은 하나둘씩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정이 들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저는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다. 드디어 철거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웃들은 모두 떠났고 저만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고 있자니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어요. 결정의 순간,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모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월세방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우에게 가자. 그리고 진짜로 확인해보자. 연출된 절망. 그래서 저는 가장 낡은 보따리를 들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정우 집에 찾아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갈 곳 없는 늙은이 같았어요. 사실은 통장에 큰 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정우가 날 받아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 앞에 선 거짓말쟁이 아버지. 나 이제 갈 데 없다. 잠시 신세 좀 져야겠다. 정우에게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착한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우의 반응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 받아줄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시험이 된 사랑.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아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받아줄 수 있겠지?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우 앞에 서서 가난하고 힘든 아버지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 정우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정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이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우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복잡한 감정들.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정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도 정말 외로웠단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결국 제가 한 선택은 아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산이 생겼을 때 저는 그것을 숨기고 가난한 척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연기의 마지막이 바로 아들 집 문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자. 그래야 내가 정말 어떤 아버지인지, 정우가 정말 어떤 아들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시험의 시작.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시험이 저 자신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것을. 정우를 시험하는 동시에 저 역시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이 거짓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될까요? 정우 집 문 앞에 선 저는 제가 만든 상황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어색함. 정우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긴 했지만 벽이 얇아서 거실에서 하는 대화가 다 들렸어요. 정우와 며느리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 글쎄, 아버지가 갈 곳을 찾으실 때까지겠지.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꽉 감았습니다. 역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눈치 보는 아침.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부엌에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나갔는데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평소 습관이라서. 방해되면 들어가 있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작아지는 하루하루. 첫날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정호도 아버지, 편히 계세요라고 말해줬고, 수진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며칠이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처음과는 다르게 차가워진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아버님 식사하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것이 점점 아버님 식사 차려드렸어요라는 간단한 말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 가장 힘든 건 수진이의 눈빛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며칠 지나니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 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는 일부러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한다며 제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빨래를 정리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리는 속삭임들. 벽이 얇다 보니 밤에 정호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자꾸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 계시니까 집이 정말 답답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갈 데 없으시잖아. 당분간만 모시자. 너무 오래 계시면 우리도 힘들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줘.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저도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닌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짐짝이 된 느낌. 특히 힘들었던 건 제가 어디에 있어도 방해가 되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TV 보기 불편해 보이고 부엌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가 요리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방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나가자니 갈 곳도 없고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제가 부엌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짐짝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럽구나. 식사 시간에 무거운 공기. 가장 어색한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어색했어요.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정호는 그래도 아버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해줬지만 수진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손자 민수만 가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모두가 조용해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손자만이 위로.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10살짜리 손자 민수였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서 사세요? 할아버지 집이 없어져서 잠깐 여기 있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 새 집 구하면 되잖아요. 아이는 참 순수하더라고요.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어요. 민수만이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 보는 일상. 며칠 지나니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남들 안 쓸 때를 골라서 가고 물 마시는 것도 부엌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마셨어요. TV도 보고 싶었지만 혹시 방해될까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침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시끄럽다고 생각할까봐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민폐구나. 수진이의 직접적인 표현. 닷새째 되던 날 수진이의 불편함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정우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를 의식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보, 아버님 계시니까 정말 집이 답답해. 우리 생활 패턴도 다 바뀌고 좀만 참아줘.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괴감의 늪. 그날 밤부터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사실은 돈도 있으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통장에는 큰 돈이 있는데 저는 짐짝 취급받으며 눈치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상황이었나요? 정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하나? 정우의 고민. 정우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내의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사이에서 정우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가끔 정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게 맞나?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보상금으로 괜찮은 곳에서 혼자 살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간절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간절히 바랐던 건 정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아버지, 힘드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계시면 돼요. 아버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정우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수진이를 의식해서였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웃의 시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도 눈치가 보였어요. 이웃들이 정호 씨 아버님이시군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부담스러웠어요.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잠깐 머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정쩡한 처지인지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드는 후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이라 멈추기도 어려웠어요. 갑자기 사실은 돈이 있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견디기도 힘들고 정우의 변화. 정우도 처음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편히 계세요라고 했지만 며칠 지나니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넌지시 외출을 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밖에라도 나가 있으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무력감과 분노. 며칠 더 지나니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무력감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생각에서 왔고, 분노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나?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정우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제 처지로는 화를 낼 자격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머무는 손님, 아니 차라리 짐짝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위한 배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냥 어서 다른 곳을 찾아가 주세요라는 무언의 압박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제가 숨기고 있는 보상금 이야기는 언제 꺼내야 할까요? 가장 힘들었던 그날,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호에게 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더럽다는 뜻인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는 건가? 점심때는 더 서글펐습니다. 수진이가 저만 빼고 가족들 밥을 차려놓고는 아버님 드실 거 있으시면 냉장고에서 챙겨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친정에 간다고 나가버렸거든요. 구석에 웅크린 하루. 그래서 그날은 정말 구석진 곳에만 있었어요. 거실 소파 한쪽 구석에 작게 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민수는 학교에 갔고 저 혼자만 남은 집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차라리 길에서 자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통장에는 넉넉한 돈이 있는데 왜 이런 굴욕을 당하며 지내고 있는 건지. 무언의 자책.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정호의 사랑을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돈이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견디기도 한계가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손자의 등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 안 계세요? 민수가 집에 들어와서 수진이를 찾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친정에 간 상태였죠. 할아버지만 계세요?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 민수가 제 옆에 앉더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맨날 구석에만 앉아 계세요?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구석에만 앉아 있었나? 그렇게 보였구나.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니 제가 정말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 그런데 민수가 이어서 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에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이야? 민수야? 네. 전에는 집에 와도 할아버지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이만이 주는 위로.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야, 민수야. 할아버지가 기뻐서 그래. 그럼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게임할까요? 어린 손자에게는 저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간의 복잡한 갈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거죠. 순수한 사랑의 발견.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는 제가 가진 돈도 모르고 제가 숨긴 비밀도 모르고
심지어 어른들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제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사랑이었을 텐데 정작 어른들에게서는 찾지 못하고 어린 손자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네요. 민수와의 소중한 시간. 그날 오후는 민수와 함께 보냈어요. 민수가 가져온 레고를 같이 맞춰보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여기를 이렇게 해보렴. 우와, 할아버지 진짜 잘하세요. 민수의 순수한 감탄사를 들으니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른들과는 다른 관계. 민수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모든 관계에 조건이나 계산이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민수에게 저는 그냥 할아버지였어요.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할아버지, 내일도 저랑 놀아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야호. 그럼 내일은 동네 공원에도 같이 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 갈등의 변화. 민수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 갈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인데. 민수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느냐는 것이었거든요. 수진이의 귀가. 저녁 무렵 수진이가 친정에서 돌아왔어요. 민수가 저와 함께 레고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숙제는 했어? 아직요. 할아버지랑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패 끼치면 안 되지.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패 끼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저랑 놀아서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이의 눈으로 본 현실. 민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도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노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른들이 그걸 패 끼치는 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맞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패가 되는 일일까? 아니면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걸까? 정우의 귀가. 저녁에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와 함께 있었어. 오랜만에 즐거웠다. 아, 그래요? 민수가 아버지를 좋아하네요. 정우의 표정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혼자서 우울하게 있을까봐 걱정했나 봅니다. 저녁 식탁의 변화.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민수가 계속 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레고 진짜 잘 만들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동화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셨어요. 민수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우와 수진이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적어도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깨달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숨기고 있던 보상금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이었죠. 새로운 관점. 민수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 보상금을 숨기고 가난한 척 연기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변화의 신호.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가짐도 변했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통해서 느낀 따뜻함이 제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용기의 시작. 민수의 순수한 사랑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어요.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심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정우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관계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마음의 준비. 그날 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언젠가는 정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고.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도, 왜 그걸 숨겼는지도, 그리고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민수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이 저에게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 손자 민수가 가져다 준 깨달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제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저녁 시간.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외였어요. 아버지, 오늘 같이 맥주 한잔 하시죠. 갑자기 웬 맥주냐? 그냥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진이와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저와 정우만 남았습니다. 정우가 맥주캔을 따면서 저에게도 하나 건네줬어요. 무거운 침묵.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맥주만 마셨어요.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정우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무슨 일 있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라도? 아니에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 정우가 맥주를 반쯤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전 늘 마음이 걸렸어요. 뭐가? 제가 효자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부족했어요. 정우의 속마음. 정우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힘든 일은 없으신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우야. 특히 이번에 아버지가 집을 잃고 오셨는데 제가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정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자책.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힘드실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정우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뜻밖의 진심. 아버지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늘 부족했죠. 정우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정우의 진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정호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마음속 격렬한 갈등.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나?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한편으로는 정호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시험했다는 걸 알면 정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지 않을까? 자존심과의 마지막 싸움. 제 안의 자존심은 여전히 강했어요. 이제 와서 사실은 돈이 있었다고 말하면 정우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짓말쟁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결정.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 민수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 그리고 지금 정우가 보여주는 진심.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 아버지, 사실 나는 집이 밀리면서 큰 보상금을 받았다. 순간 정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상금이요? 그럼 어려운 진실 고백. 응,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야. 아니,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정우는 맥주잔을 든 채로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갈 곳이 없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다. 그 한마디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하지만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제 진심을요? 응.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 정호의 얼굴에서 당황과 충격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복잡한 심정의 고백. 미안하다, 정호야. 아버지가 너무 외로웠나 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더라. 사람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우는 아직도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후회와 미안함. 특히 너한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날 찾지 않을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버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정우의 충격. 정우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내 사랑을 시험한 거야.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걱정하고 자책했던 상황이 사실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무거운 침묵의 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제가 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우가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실망할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첫 반응. 한참 후에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 며칠 동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아세요? 정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깊어지는 대화. 수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 고민했어요. 정우야,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갈등했거든요. 정우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시험한다고 한 일이 정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늦은 깨달음.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어리석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믿지 못하셨어요? 정우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정우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외로웠던 거였거든요.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진실한 반성. 내가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거야. 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불안해지더라.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지, 필요한 존재인지. 저는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정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취약함. 평생 강한 아버지, 의지가 되는 가장으로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어. 아버지.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거야. 정우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의 충격에서 점차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거짓말도 숨겨둔 보상금도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불안함까지. 정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묵 속에서 흐르는 눈물.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나서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혹시 정우가 저에게 실망했을까, 화가 났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역시 너무 솔직했나? 차라리 계속 숨기고 살 걸 그랬나? 그런데 잠시 후 정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거든요. 아들의 눈물.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정우야?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런 정우의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정말이에요. 정우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정우야. 민수도 할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찾아다녀요. 아들의 서운함과 사랑.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하셨어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도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돈 때문에 대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우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무너지는 마음.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우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들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의 외로움과 불신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깊은 자기 반성. 미안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정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외로웠나 봐.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불안해지고 의심이 많아졌어. 아버지, 내가 나쁜 아들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약해졌나 봐. 정우의 위로. 정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신 거죠?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내가 너를 시험한 거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얘기하셨잖아요. 정호의 따뜻한 위로에 제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수진이에 대한 걱정.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하지? 며칠 동안 눈치 주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는데 저는 갑자기 수진이가 걱정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까지 된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수진이한테도 사과해야겠다. 아버지,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사실 수진이도 아버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정말 며느리의 진심. 네. 아버지가 너무 조용히 계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했어요. 정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수진이가 저를 부담스러워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걱정도 해줬다니. 다만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말씀을 별로 안 하시니까. 그랬구나. 저는 또 한 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의 결정.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정호야,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두었던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통장을 내미는 순간, 이게 내가 받은 보상금이야. 정호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봐. 정호가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게, 꽤 큰 돈이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진정한 의도. 저는 정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게 주려는 게 아니다. 예.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야. 하지만 혹시 내가 아프거나 쓰러지면 내가 지켜다오.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당한 삶에 대한 의지. 지금까지는 내 눈치만 보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가진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아버지, 물론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되 짐이 아닌 가족으로서 지내고 싶다는 뜻이야. 정우가 제 말을 곰곰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거절. 그런데 정우가 그 통장을 도로 밀어내더라고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겁니다. 뭐? 오래오래 아버지 위에 쓰세요. 저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장 값진 고백. 정호의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고백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진심을 드디어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눈물의 포옹. 저는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세요. 부자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걸 해줄 수도 있었고요. 내일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민수한테도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
아버지, 그런 걸로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것.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어서 사랑하는 거라는 것.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앞으로의 계획. 정호야,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집을 구해야겠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아. 다만 멀지 않은 곳으로 구할게.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정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알겠어요.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앞으로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겠다. 정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와의 약속? 민수한테는 새 집에 놀러 오라고 해라.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는 것들 많이 준비해 둘게. 민수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할아버지 집에서 며칠씩 지내도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진정한 자유. 그날 밤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제가 가진 것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의 평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정호의 사랑도 확인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불신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밤이었습니다. 달라진 아침 풍경. 그 진실한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집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인데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면 수진이가 밝은 얼굴로 인사해요.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 준비 다 됐어요. 예전의 어색함이나 부담스러운 기색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수진이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새로운 관계. 수진이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어요. 제가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한 후 수진이가 의외의 말을 했거든요. 아버님, 사실 저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어요. 아버님이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눈치만 보게 됐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소통의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한 대화. 수진아, 앞으로는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다오. 아버님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조심하세요.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자와의 특별한 시간. 가장 기쁜 변화는 민수와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껏 놀아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민수와 함께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가요. 그럼 우리 민수 학교 가자. 아침 산책의 의미. 민수와 함께 걷는 학교길에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뻔했구나.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매일 아침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진심은 삶을 지켜준다. 깨달음의 순간들. 길을 걸으면서 민수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저는 계속 깨달음을 얻어요. 할아버지,
어제 친구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있으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친구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봐서 부럽다고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돈이 있든 없든 저는 정호에게는 아버지이고 민수에게는 할아버지이고 수진이에게는 시아버지인 거죠. 그 역할 자체가 소중한 거였어요. 새로운 일상의 기쁨. 이제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요. 아버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일 정도는 해야지.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몫을 하고 있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이죠. 정우와의 변화. 정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 이제는 제가 정우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정우도 저를 걱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좀 그러네. 나이가 드니까. 푹 쉬세요. 민수는 제가 봐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오가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새 집에 대한 계획. 며칠 후에는 새 집을 구하러 나갈 예정이에요. 너무 멀지 않은 곳, 정훈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말이죠. 그래서 민수가 언제든 놀러 올 수 있고 제가 언제든 정훈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집에는 민수방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싶을 때 언제든 올 수 있게. 경제적 독립의 의미. 이제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보상금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우야, 이번 주말에 가족들 맛있는 거 사줄게.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는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과거의 반성. 때로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반성해요.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정우는 진짜 좋은 아들이었는데.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정우가 이해해줘서. 이웃들과의 관계.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할 때도 당당해요. 아, 정우 씨 아버님. 요즘 자주 뵙네요. 네, 손자 학교 보내고 산책하고 있어요. 보기 좋으시네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걸 느껴요. 민수에게 주는 교훈. 민수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까? 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해. 돈이나 다른 건 그 다음이야. 네, 할아버지. 아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 이제는 미래가 기대돼요. 새 집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그리고 저도 언제든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민수가 더 잘하면 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고, 정우도 나이 들면서 저에게 더 의지할 수 있을 거고.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미처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진심의 힘. 때로는 그 비밀이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상금을 숨기고 가난한 척 연기하면서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졌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용기 내어 말하기. 용기 내어 진심을 전해보세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어. 그 순간 관계는 오해를 넘어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질 거예요. 저의 경험담. 저도 그랬어요. 정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체면도 구겼고,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고 나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당부.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새로운 시작. 저는 이제 76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감사의 마음.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피아이의 로지유이 마이너스 3개월 후. 이제 저는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에요. 정원의 집에서 걸어서 정말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매일 아침 민수를 깨우러 가고 함께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저녁에는 정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주말에는 민수가 제 집에서 자기도 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진이도 이제는 정말 딸 같아요. 가끔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다 줘요. 정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진심은 삶을 지켜준다. 이 말을 매일 되새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